아주 한간의 조롱거리였다. 김명수 저 정말 정치 판사의 아주 대부격이었다라고 하는 조롱거리란 말을 썼습니다. 재판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이제 대법원장 내정자죠. 후보자가 된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이 김명수를 작심 비판한 이전입니다. 물론 오늘의 저 작심 비판한 오늘 이균용 내정자가 대법원에 방문을 해서 김명수 지금 현재의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를 예방을 했죠. 이제 후임자로서 전임자한테 인사를 오늘 갔습니다. 오늘 갔는데 오늘 그의 면전에서 작심 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전에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균용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정말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강한 질타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이 얘기를 했는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저렇게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아주 같은 후배, 물론 연배로 봐서는 이균용 후보자가 김명수 지금 현재 원장보다 한 3년 정도 연배가 더 젊습니다. 후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지금까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주 작심 비판을 한 게 일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신상 프로필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만 출신인데요. 우리 나이로 61, 부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16기,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서 남부 지법원장, 또 대전 고법원장,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인권회 이런 김명수 때 득세를 한 이른바 좌쪽에 더 무게중심을 둔 그런 법관들의 모임이었죠. 이른바 친민주당 계열의 그런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 득세를 했다면 바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게이오에대를 연수를 갔군요. 자, 그의 주요 비판 발언을 한번 볼까요? 2021년 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한 6개월 전에 대전 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을 둘러싼 지금의 현실,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죠. 법원이 지금 조롱거리로 아주 한간의 조롱거리였다. 김명수 저 정말 정치 판사의 아주 대부격이었다라고 하는 조롱거리란 말을 썼습니다. 재판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아주 대전 고법원장이면은 우리 전체의 판사 중에서도 한 10손가락에 아는 고위직 법원장이었는데 저런 얘기를 했으니 그때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보인 그런 배심 있는 그런 판사였죠. 또 2021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좋지 않은 영향이라는 좀 애들른 표현입니다만은 글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신뢰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아주 다이렉트로 저렇게 공격을 하는, 물론 비판이었죠. 정당한 비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전에 지난해 12월 대전 지방 변호사 회지에 기고문을 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은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가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균용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자기의 소신을 밝힌 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가 보여진 그것은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그냥 정치 판사들을 우르르 주위에 포진시켜 놓고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네, 드러내놓고 지지를 하는 편향적인 판결을 일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이니까요.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게 그의 오늘 첫 일정입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장 취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김명수를 만나러 대법원에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앞으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적인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졌었다. 이거를 내가 회복하러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담 전에 기자들이 묻자 정의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소감인데요. 어찌 보면은 밋밋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이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을 감안을 하면은 어떤 게 정의고 무너진 사법 신뢰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될지 나는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뀐 지형에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관련된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장 교체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클로즈업을 해주시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15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6기, 그러니까 연수원은 한 기수 아래입니다.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살 김명수가 더 많고요. 같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성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이른바 좌편향 그리고 친민주당 색채가 드러난 그런 단체들이죠. 이균용은 자유우파 중도 보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2023년 9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끌어내리지를 못하죠.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꽉꽉 채우고 다음 달 임기 만료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균영 대법원장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고 후보자라는 딱지를 떼면 2029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2029년이면 뭡니까? 이 대법원장 그 임기가 참 깁니다. 6년입니다. 6년 무려. 그러니까 보통 길어야 한 3년, 4년, 4년여도 아주 임기가 긴 건데요.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가장 수장으로서 그 임기를 6년 동안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법원장 임기가 가장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여기에 쭉 여러분들이 이름과 얼굴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현 정부 내, 즉 윤석열 정부 내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바로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저하고 이름이 똑같죠. 성만 다릅니다. 노정희, 노정희는 잘 아시죠? 선거관리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노정희 정말 참 참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에서 같이 이렇게 겸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가서 수당이나 타먹는 이런 거를 우리는 지난번 선거 때 노정희의 그 안일함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김상환, 노태학 마찬가지죠. 노정희가 그만두고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을 정말 얼마나 선거관리가 중요한데 저렇게 그냥 대법관에서 갖다가 겸임을 시키니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 의혹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홍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다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임기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9명이죠. 9명이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임명을 한 사람이 오석준 대법관, 또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이렇게 세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을 한 사람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다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좌파, 이런 그 진보, 저는 뭐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진보 세력이 없다. 진보 정당은 사이비 진보 세력이지 참다운 의미에서 진보 세력은 없다. 그렇게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좌편향, 그리고 진보를 참칭하는 사람을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오경미,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말미때 임명을 한 거니까 2027년 앞으로 꽤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한 사람씩 이름을 제가 불러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 보수가 8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좋아하는 진보라는 걸 이름을 되게 좋아하죠. 진보 인사들은 5명, 지금 8대 5였는데요. 이게 9대 4까지 기울어졌습니다. 저쪽에 9명, 우리 중도보수 쪽에 4명, 9대 4로 완전히 기울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세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8대 5까지 대법원 지형을 지금 바꾸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 정부에서 대법관 9명 더 교체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김명수 6년 대법원이 얼마나 좌편향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알 겁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힌 게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심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 이른바 서초동 이발사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준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를 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주위에 이른바 저 진보의 탈을 쓴 판사들을 구워 삶아서 2심에서조차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휙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주 손바닥 뒤집기, 정말 서초동 이발사 권순일의 그 당시에 아주 역할은 대단히 컸죠. 이재명의 시각으로서는 정말 아주 수운 갑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대법관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그 리그를 만들어서 이재명 살리기에 나선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 측에서도 이 대법관의 성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 사람을 다 중도 내지는 보수 법관들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진 좌편향 그 대법관의 지형을 이제 겨우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금숙님. 저들의 특기가 뻔뻔함입니다. 대법관 성향을 분류할 때 보수 중도로 같이 묶지 말고 중도는 별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그 말씀입니다. 중립인 척 쇼하다가 선관위 요구를 다 수용한 천대엽, 기억합니다. 저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천대엽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세븐님. 권순일도 내보내야 한다. 권순일은 이미 뭐 대법관에서는 당연히 옷을 벗고 나왔지요. 그렇군요. 큰 집에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금숙님.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검찰공화국 대찬성 이뭉이님. 저는 최광욱 전원 합의체로 바꾼 게 기가 찹니다. 공산주의로 개조한 거죠. 김명수가 우리 도희님, 이강님도 오셨고요. 광주시장은 간첩인 겁니까? 이순우님,
예, 미니러브님도 오셨군요. 많은 깨우침을 주는 방송 내용과 전국을 보는 시각이 도움이 되어 참 고맙습니다. 미니러브님이 예, 아주 덕담을 해주셨고요. 미니러브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예, 청하겠습니다. 좌우가 몇 대 몇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쪼꼬아파님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저도 동아일보 있을 때 주로 이제 저런 기사를 쓸 때 굳이 따져가지고 사실은 뭐 좌우 아닌 중도 나는 합리적인 중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굳이 중도 우파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좌파가 득세했던 대법관에 대한 반작용이죠. 반작용. 이제 좌파로 분류되는 법관들이 아닌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 점차 많아지고 있다. 뭐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생방 늦게 시작하셨네요. 김송님. 네 그렇습니다. 11시에는 다른 공작관 이 방송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오전에는 다른 중요한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오후에 방송을 열겠다라고 어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김은경 18년 수사 안 합니까? 김미용님. 김은경 18년 김은경 저 혁신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의 18년 18년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입니다. 김은경의 금감원 뭐 부원장 때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얘기인가요? 한 번 더 보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네, 김승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경화수패너님이 수사 대상자들이 하도 많아서 하세월이 그럴 듯하네요. 경혜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참 이재명을 비롯해서 주위의 인사들이 범법자 혹은 범법을 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균용입니다. 그렇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또 상당히 뜨겁게 펼쳐질 텐데요. 이렇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국회 동의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데 과반수 참석은 큰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균용 대법원장이 통과가 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서 물론 뭐 야당이 이제 극심하게 아주 공격을 하고 그럴 테지만 그게 어차피 채택이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되면 과반의 참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이탈표가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균용 대법원장은 국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대법원장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